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4명, 5.9%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앞서 5달 연속 10,000명대에 머물렀던 출생아 수는 7월을 기점으로 2달째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미뤄둔 결혼 수요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몰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4년도인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최근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증가할 것으로 좀. 올해 혼인 건수도 5달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혼인 건수는 1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 증가폭입니다. 주로 30대 초반 혼인이 많아졌는데 결혼 관련 각종 정책의 효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미혼 남녀 비율이 지난 3월 61%에서 8월에는 65%로 4%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8월 사망자 수는 32,244명으로 1년 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더해 올여름 폭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전체 인구는 12,146명 줄어 58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래아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래아. 김래아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래아가 범행 당시 판단력이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재판 내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래아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래아는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사생활 감시를 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여학생을 살해한 이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살인 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박대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피해 여학생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800m가량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30살 박대성. 검찰은 박대성을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인 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한 건데
박대성이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 여학생을 살해한 뒤 흉기를 가지고 1시간가량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했습니다. 박대성은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며 줄곧 블랙아웃을 주장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검찰은 음주량과 CCTV 분석, 범죄 심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박대성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대성이 불법 대출을 사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범행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또 박대성의 학교와 군 복무 기록을 분석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인 성향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등이 누적된 박대성이 분풀이를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찰이 처음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아온 현직 의사와 병원 관계자. 리베이트 혐의 인정하십니까? 신고비 어떻게 설명 좀 하셨습니까? 결국 구속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제약사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번에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속된 의사 조모 씨는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종합병원 기획실장인 정모 씨는 소속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게 한 대가로 1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연루된 의사들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의사와 제약사 임직원을 포함해 총 346명입니다. 이 중 의사는 305명으로 경찰이 파악한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한 정치 관련 베팅 사이트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치솟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23일 오전 기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6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등판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8월 중순 54%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던 수치는 이달 초 트럼프가 역전한 뒤 격차를 벌렸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최신 소식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베팅 사이트의 정확성을 칭찬하며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급등한 건 거액을 투자한 일부 사용자가 만들어낸 신기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4개의 계정이 트럼프의 당선에 3천만 달러,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베팅했는데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고 이 계정 중 하나는 추가로 더 큰 베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기반의 폴리마켓은 미국 내에서의 베팅이 금지돼 있지만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우회 접근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미국 대선에 대한 베팅이 규정대로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루어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로 트럼프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이내여서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 막바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